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이제 2번 승희 씨 없이 했다가 지금 완전체. 완전체 완전체. 원 포 올. 예. 아까 시청자분이 저 오니까 또 놀자판 되는 거냐 그러시던데 오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잘 놀았었습니다. 예. 잘 저 없을 놀았다. 때도. 아 근데 그뭘 어떻게 관리하셨겠대? 코로나요? 예, 어떻게 관리하셨기에 그 사이에 더 이뻐지셨습니까? 아, 잘 먹고 잘 코로나는 뒹굴거렸더니. 죽을 병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는데. 집에서 쉬게 되면 예. 잘 먹게 되죠. 그 밖에 못 나가니까. 네, 예. 네. 근데 아니, 요즘은 네, 시켜 먹는 게 정말 다양해졌어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코로나가 2번째인데 코로나 아, 정말요? 걸린 게 네. 근데 어. 첫 번째 때 진짜 코로나도 재수를 해? 아 그러니까 그 힘든 걸 제가 했어요. 아이고. 와. 백신도 재수- 맞으실 재수라고 거 하지 아니에요. 마. 아 백신도 맞았죠. 선생님 제수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증권 용어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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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때는 많이 알아서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좀 강도가 약해서 그런지 약 먹으려고 밥을 삼시세끼 잘 챙겨 먹었더니 약간 지금 좀 부어온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아니십니다. 네, 아무튼 저는 부었는데 예. 시장을 보니까 외인들은 좀 빠지고 거래량도 좀 떨어지고 급 시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거기서 그렇게도 또 점프가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네네. 이렇게 좀 점프를 해보면 네. 시장은 그런데 일단 FOMC 좀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까요, 상황이? 어떠세요? 두 분 의견은? 갑자기 너무 바쁘니까 지금 저는 아니요. 어떠시는 정리 느낌인데? 그러니까 뭐 FMC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목요일인 내일 모레인데. 네네, 목요일 아침 정도에 이제 나오겠죠? 네,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100pp 한다고 해도 시장이 놀랄 것 같지는 않죠. 뭐 각오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좀 세네 이 정도지. 뭐 새로운 건 아니니까.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저는 그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100pp냐 75pp냐 보다는 그렇게 되면 연준의 룸을 연준이 더 얼마만큼 확장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연준의 목표치가 3.5인데 지금 이제 100pp 하면 3.5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금년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그래서 이제 일부 매파적인 분들이 6월 달에 목표치를 4%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7월 달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 그래, 너는 계속 4%라 우리 3.5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3.5가 와버리면 이제 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거 과연 어디까지 열 것이냐. 지금 이제 매파 분들은 이제 4.5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룸 여는 게 저는 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지금 뭐야? 지금 승희 씨가 오늘 거래량 급감 얘기했는데 네. 아니 오늘은 아무리 뭐 FMC 전에 관망세라고 하긴 합니다만 진짜 거래량 적었나 보대 오늘은. 네. 그래서 매매 안 하셨어요? 매매 안 하셨어? 오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왜요? 본인이 매매 안 하면 그래요. 김민수 대표가 오후에만 거래만 안 해도 이렇게 거래량이 반토막이 나는구나 시장이. 아니 모르겠는 걸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거래 좀 지금. 해주세요. 아, 제가 해야 대표님 뭐- 움직이셔 이렇게 딱.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그거는 댄스인데. 그러니까 이거요? 네, 그 뉴진스 댄스를 보는 줄 알고. 와, 이게 이거 저 돌아왔는데 예. 약간 그 안티 팬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뉴진스는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딴거 없네. 그만 막 승희 씨 하니까 놀자판 대포네 그만. 그러니까 뉴진스가 아니고 뉴진수. 유진수. 예, 죄송합니다. 아까 강하느님이 왜 저 오면 놀자반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자, 본인의 임무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네, 일단 오늘 보니까 오후에 그런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떤 짤? 속보. 속보? 파월 의장 네. 한화 이글스 우승할 때까지 금리 계속 올려. 네, 이런 그런 한화가 요즘 야구 못해요? 난 진짜 야구를 진짜 이거 진짜 몰라서요. 어제 멍 때리는 거 대회 1등 하신 분이 하나 팬이어서 1등 했다라고 본인이 그랬다면서요. 아 진짜요? 나 그 얘기 듣고 그 의미가 하나가 이렇게 야구를 못하나? 너무 잔인합니다. 예. 진짜 어제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 했었거든요. 멍 때리기 대회. 예, 멍 때리기 대회. 그러니까 이제 심장 박동수랑 뭐 해가지고 진짜 멍 근데 때리는 건데. 저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어 있는 동안 차영주 소장님 개그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 아니 이번에 독감 네. 말터니만 네. 개그감 폭발이야. 아, 그렇죠. 개그 바이러스 아니었을까요? 개그 바이러스. 개그 바이러스인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래량 급감. 예. 네. 거래량은 시장이 이러고 있는데
거래액이 뭐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서 소장님께서 FOMC 뒤에 또 지금 많은 뷰가 그러거든요. FOMC 끝나면 뭐 이벤트 소멸 그러면서 또 거기서부터는 다시 반등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모르겠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냥 모든 걸 열어놓고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담담히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저것도 한방 이런 네. 아니 지금 예. 차 소장님 가져오신 저걸 거래량하고도 한번 연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게 뭐예요? 이게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어떤 교수님이 분석을 한 게 오늘 그 기사 연합에서 기사가 돼서 예. 제가 원본을 찾아봤습니다. 예. 원본을 찾아봤는데 그분이 이제 2019년 코로나19 이전과 그러니까 예. 2021년 8월까지 그 데이터를 거래소에서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은 코로나19 이전이고 2020년, 21년까지 이제 8월까지는 이제 주식시장이 좀 어느 정도 화랑세였으니까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를 이제 비교 분석한 보고서거든요. 근데 어떤 뭐 짧아야 한 4장짜리 보고서인데 그걸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의미 있게 뽑아내는 수치는 바로 이 2장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 비중이 이제 밑에는 이제 미국인데 미국보다도 원래 높았었는데 우리가? 예, 코로나 때 미국도 한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오. 우리도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죠. 비중이 한 70%까지 개인 투자. 저기서 2019년은 코로나 전이라 보면 거의 되겠고 번이에요, 지금 번이에요. 2021년이라 하시면 코로나가 닥쳤던 2020년 3월 뭐 그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점으로 딱 놓고 보면 2021년 8월인데, 네. 8월 시점인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정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인 투자 거래 대금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엔 거의 한 3조 가까이 됐던 수준인데, 개인 투자분들이 거의. 3조? 예. 3천조 원 정도 됐었는데, 개인 투자자 비중, 이제 거래 대금이. 예. 근데 거의 지금 이제 뭐 한 3배 가까이 늘었던 거죠. 가만 있어봐. 지금 9,885조면 저게 흔히 말하는 거 1형에 가까운데. 1경에 가까운 개인 투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잠깐. 불안하다. 저 디테일이 좀 확실해요, 제가. 맞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한 겁니다. 예. 어쩜 저렇게 갑자기 늘어? 대금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코로나19 이전으로 생각해 보시죠. 누가 나 주식한다는 얘기 쉽게 들으셨습니까? 없었죠. 주변에 많이 없었어요. 코로나19 요때만 하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만 타도 카페만 가도 다 주식 얘기만 했었죠. 맞아요. 그때는 진짜 여기 연합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가 방송하러 가는 방송국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짧은 시간에 주식 얘기했고요. 내가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출근길에 전철에서 앉아 있는데 네. 좌측용 500호 왼쪽에는 그때 대학생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백팩 이렇게 안고 이렇게 이제 학교로 가는 것 같은데 폰을 펼쳐놨는데 계좌 점검하고 있더라고. 대학생조차도. 옆에는 와. 중년 아주머니셨어요. 유튜브 보고 계셨겠죠. 유튜브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미국 종목이 수두룩한 그걸 하고 있더라고. 미국 미국. 와.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가 동학개미 운동 이전만 하더라도 주식을 한다라는 것을 자랑하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대중적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 친구들이랑 모였을 때 야 나 지금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이거 주식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에 주식은 끼어들지 않았죠. 거리가 있었죠.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주제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식 얘기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코인도 있었고. 코로나19 이전에 주식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개인적인 연락이 왔어요. 뭐 이렇게 가끔 어떤 주식 어떻게 봐야 되냐. 야 영주야 그래도 네가 그래도 이쪽 바닥이 좀 오래 있었잖아. 갑자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하잖아요. 2020년 후반부터 2021년에 친구들이 모이면 저는 소외되고 자기네들끼리 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맛집은 물어봤겠지 그래도. 그거는 항상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놓치지 않으셨군요. 그 식당은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펀드 매니저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임에 갔을 때 자기가 소외되느냐 안 소외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인간 지표를 삼은 그런 어떤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는 자기 주위에 몰렸다가
나중에 주식이 화랑의 꼭대기에 가면 치과 의사는 자기 친구 주위로 몰린대요. 얘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기는 소외되고. 그러다가 주식이 확 꺾어지면 연락이 끊기다가 간간히 비밀스럽게 자기한테 연락이 온다는 근데 거예요. 그분에 의하면 지금 화랑 꼭대기까지 갔다 온 거네요. 지금 저한테 그분에 또다시 의하면. 연락이 와요. 비밀스럽게. 야, 영재 잘 지내지? 나 좀 상담할 게 있는데 연락 가능하겠니? 이런 톡들이 와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어떤 시기냐는 거겠죠.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 더 웃긴 건 그 다음 자료예요. 이걸 보면 네. 이분이 나름대로 2019년서부터 17년서부터 19년 한 차례 끊고요. 동학개미운동. 이건 2020년 1월부터예요. 동학개미운동은 어떻게 보면 여름 때부터인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9년 말에 끊고 2020년에서 21년 8월까지 끊었어요. 두 차례 끊었는데 개인이 순매수한 주간을 해서 봤을 때 보면 그 주간에 그 개인들이 순매수한 580종목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데이터를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들이 순매도한 주간에는 그 주식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죠. 오히려 순매수 하락하는 걸 순매수했을 수도 있고 순매수하는데 하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거 일주일이어서. 그래서 이분이 데이터 기간을 좀 늘려봤어요. 그래서 이 순매수 주간을 기준점으로 순매수 20일 전후로 나눠봤어요. 그러면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개인이 순매수하기 20일 전엔 주가가 하락하다가 개인이 순매수를 하고 20일 뒤를 보니까 이 주식들이 상승해 있더라. 잘한 거죠. 그리고 개인이 순매도를 했을 때 보면 20일 전엔 상승하고 20일 후에는 하락했더라. 잘한 거죠. 자, 근데 코로나 국면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을 봤을 때 20일 전부터 상승을 했고요. 개인이 순매수를 딱 끝내면 그 다음 20일 후에 보면 그 종목들이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밑에는 똑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뒤에 가서 준비 안 된 개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에서 뒤늦게 따라 사는 매매를 하다 보니 수익률이 저조해졌다.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린 4장짜리 보고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좀 너무 이렇게 연합 뉴스 경제 TV라고 해서 너무 어떤 뭐 객관성, 신뢰성 뭐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우리도 좀 인기에 편성하고 사람들이 좀 듣기 좋은 얘기 좀 합시다. 구독자 많고 몇십만씩 보는 거는 주로 톤이 이래야 되거든.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의 지킴이십니다. 응?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 자료는 그래서 나라에서 준비한 또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지금 뭐 벌써 듣고 있다 보니까 나도 같은 개인 투자자로서 빈정상하는데 너 완전 지표네 개인들. 예. 누가 사니까 빠지고 뭐 네, 어떻게 누가 보면 파니까 오르고 네, 누가 현상이네. 여태 해가지고 뭐 얼마 벌었어 이거네. 기분 나빠지는데 빈정상하는데. 근데 상한까지 상해야죠. 팩트니까. 이걸 알아야 극복할 수 있죠. 와, 연기파 배우시네요, 이제는. 예? 연기파 배우세요. 이야. 빈정상한 표정, 다리 꼬는 표정까지 완벽하게. 네. 잘하셨습니다. 방금 저 눈빛은 그 와중에도 나는 벌었는데 이런 표정. 전혀 아닙니다. 이런 고통이 있고 어려운 험난한 시장에서 다 같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합뉴스 경제TV에서는 다음 장 보시죠. 보시죠. 이거는 오늘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인데 정부가 배당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걸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요 기사 내용만 봐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현행 배당 기준일을 보면 우리가 이제 12월 말 보통 이제 분기 배당 말고 12월 말에 배당 기준이 되면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정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됩니다.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은 다르죠. 주식 배당은 언제 결정되죠? 네? 언제 결정? 주식 배당은 언제 결정되죠? 그거를 소장님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식 배당은 주총 15일 전에 결정납니다. 주총 15일 전에 결정이 납니다. 주총 15일 전에 결정이 나고 현금 배당은 어디서? 주주총회 장소에서.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기자 쓴 분은
이 배당을 땡기면 배당에 대한 결정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혼동을 좀 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결정을 내리면 주식 배당은 주총 15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돼 있고 현금 배당에 대해서 그 모든 배당이 어쨌든 결정을 꽝꽝꽝 때리는 건 주총 장소에서 때리는 거예요. 결산이 돼야지 배당을 얼마를 줄지 결정이 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배당 지급이 보통 4월, 5월 달에 들어오는데 이걸 땡기겠다라는 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월, 3월 달에 주총 및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건데 이거는 회사 정관을 바꿔야 돼요. 네. 주총은 우리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좀 모든 회사들이 정관을 바꿔야 되는 문제고 금액이 이익이 확정 안 되는데 어떻게 배당을 확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논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좀 한개월, 1개월 정도 땡기겠다라고 정부가 이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논의가 되겠죠. 어쨌든 정부가 좀 그 과거에 비해서 이런 어떤 법들 우리가 뭐 물적 분할 반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주 권리 강화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좀 손을 보고 있다라는 연속선상에서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이제 정부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이 나겠죠. 배당금 빨리 들어오면 좋죠. 뭐. 그러니까. 많이 줘야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늦어도 많이 주는 거는 원래 배당은 회사가 배당을 꼭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 같은 배당 안 주잖아요. 먹는 걸 많이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틱 정신이 들어왔나 봐요. 갑자기 아니 빨리 주는 건 괜찮으니까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배당은 네. 주냐 안 주냐는 그거는 회사 정책에 딱 안 네. 주고 워렌 버핏처럼 주가를 끌어올리면 돼요. 배당을 많이 주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알겠습니다. 밥은 많이 먹는 게 좋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돼요. 아휴,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그래도 차 소장님 마스크 벗고 나서 보니까 뭐 턱 깎느라고 마스크 쓰신 건 아니네. 진짜 독감이었네. 안 깎였어요? 다시 가야 되겠는데. 깎는다고 깎았는데 안 깎였다. 그걸 해석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것도 드립이다. 예. 네. 아니, 그리고, 나 진짜 궁금해서 여쭙는데, 양지사가 왜 그렇게 뛰어요? 와, 요즘 보고 아니, 이유나 합시다. 저도 많이들 물어봐요.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래요? 가끔 가다 물어보더라고. 양지사가 왜 이렇게 많이 뛰냐. 그래서 다이어리 맞습니다. 다이어리 회사 아니야? 네.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전 국민 일기 쓰기 운동하나? 아니요. 그러면. 음지에 있다 양지로 나와서 자, 양지사 지분의 75%가 대주주가 갖고 있고요. 대주주가 우리 사주가 갖고 있고요. 75%가. 75%를? 15%가 유통 물량입니다. 15%가? 예, 유통 물량인데 한 개인 투자자가 5% 지분 취득 신고를 했어요. 개인 한 명이? 예, 5% 취득 신고를 했어요. 15%그 유통주식 중에? 네, 5%를. 그 전체의 5%를? 네, 그러니까 전체 5%니까 15% 유통된 거에 5%라고 봐도 되겠죠. 전체 5%를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 신고를 할 수밖에 없죠. 취득 신고를 하면서 그러네. 오케이. 취득 신고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은 경영 참여였어요. 경영 참여. 네, 경영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또 바꿨어요. 단순 취득으로 바꿨는데 여기에 또 한 분이 한 2% 정도 자기가 취득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공시 요건이 아닌데 그냥 공시 요건이 아닌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용주가 5% 지분을 내가 취득했다라고 했는데 김민수 대표가 갑자기 나도 2% 있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럼 7%가 이인한테 빠진 거잖아요. 두 사람이 7%를 7%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품절주라는 인식이 되면서 경영권에 대한 어떤 경영권을 자주진하는 건 아닌데 언론에서 품절주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떠버린 겁니다. 그게 주가가 뜰 이유예요? 요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아까 대주주하고 우리 사주만 갖고 있는 게 몇 프로라고? 75%. 그럼 나머지 25% 다 가져간들 뭔 놈에 거기서 뭘 할 수 있다고? 가져가라 그러세요. 그거 가져가라 그래. 뭐 되죠. 뭐 그렇게 갖고 와서 전국민 일기 쓰기 뭐 아니 가져가서 25%다 가져간들 그거 갖고 무슨 뭐 회사에다 대놓고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품절주는 또 뭔 개념이야?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품절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통주식수가 적으니까. 그럼 유통주식수 적어지면 주가는 다 오르는 거예요? 무상증자도 올리는데 뭐라고 못 올리겠습니까?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저한테 화를 내신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서로 화를 내시는 두 분께 이 타이밍에 워워를 한번 드리고 워워한 그냥 다음에 사세요. 그럼 사서 수익 상가 먹었다 하면 되죠.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이러려고 하셨죠. 네. 아유 참 대한민국 증시에 K 증시에 양지사를 갖다가 나스닥에 한번 상장을 시키면 이거는 그러면은 뭐 그래. 네. 알겠습니다. 양지사가 양지 다이어리 좋잖아요.
아닌데. 저는 이 시점에서 제가 네. 또 여자 아이돌들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한 증권사에서 이제 의견을 밝힌 게 있는데 그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 하나증권에서 중형주 가운데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이 3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종목으로 JYP 엔터를 뽑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며칠 전에 제가 알기로는 네. 그 JYP에서 그 엠믹스라는 걸그룹도 앨범 낸 걸로 알고 있고 남자 아이돌 그룹도 앨범 낸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3구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이 맞을까?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네. 이 JYP뿐만 아니라 엔터주가 다 그렇죠. JYP 엔터, BH,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꼽았거든요. 아,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코스모 신소재요? 네. 지금 여기다. 네. 뭐 그건 그런 얘기고. 네네네. 근데 엔터주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양지사가 올라오는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스펙주 가끔 또 막 치잖아요. 시장 안 될 때 또 이렇게 뭔가 모멘텀 가지고 있다가 하나 뭉쳐가지고 막 갑자기 눈덩이 굴러가듯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부터 그러니까 시장 안 될 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두산이 움직입니다. 상승률은 두산 우선주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뚝 보고 있다가 두산이 로봇 관련된 뭐가 있는데 그러면 가자 우선주로 그러면서 이게 훅 움직였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들. 이게 지금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이게 항상 더 심해지면서 상대적인 수익률 박탈감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저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러면서 또 오늘 같이 비슷하게 나왔던 게 뭐 화천기계 이런 것도 누가 한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천기계 뭐 스토리 비슷하게 해서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하는 회사예요? 기계예요. 기계? 예. 재무구조 한번 딱 보고 그냥 많이 해라.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한천기계도 어떻게 보면 양지사랑 비슷하죠. 한천기계도 그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아닙니다. 보아스 투자라고 어. 그 자문사가 지분을 확 늘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배당을 배당을 3,500원. 해라. 예. 주당 3,500원 해라. 늘 현금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약간 이제 화천기계도 그거죠. 지난번에 액면 분할 해놓고 거기다 무상증자였나 일단 해놓고 약간 주가가 좀 움직이기 좋게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이런 이슈 갖다 붙이니까 또 그런 식으로 가고. 그러니까 약간 결론은 그거죠. 시장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앵커님 같은 경우도 누구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엠믹스, 엠믹스 트와이스, 블랙핑크 여자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특이하네요. 특이하네. 네. 그러면 새 앨범 나올 때 아직까지 뭐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팬덤이 아주 그냥 하이 팬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좋아한다 노래 듣고 그러면서 운동할 때 듣는다 정도지 그런 팬층 말고 좀 이제 열광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앨범을 사죠 요즘에. 이런 말씀하셨던 엔믹스 같은 경우도 앨범 얼마나 팔린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소장님한테 저 엔믹스가요 이러면은 누구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런 걸그룹도 쉽게 50만 장을 거의 뭐 깐부 영감 표정인데 방금 누구 할 때 이거 참네. 간부 영감님은 춤이라도 잘 추시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장님이 거기까지지 더 깊게 들어가면 반박을 못 하죠. 그러시군요. 왜냐면 블랙핑크가 뭔지 지금 모르시거든 지금. 검은 핑크 이게 말이 되네 이러면서 또 너무 우리 네, 육상님이 모르실 불핑 거라는 정도는 전제. 안다. 그러니까요. 불핑 정도는 알아. 모르실 거라는 전제에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고려장을 치러라. 네. 아시죠? 블랙핑크는 아시죠? 이런 상황 네네. 쪽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은 만약에 내가 그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점심을 굶지 앨범을 하나 사겠다 이런 네. 입장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팬덤이 그대로 쌓이면서 게다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환율 효과도 있겠죠. 환율 효과. 네, 이것도 있겠죠. 가서 공연에서 북미 공연 한번 쫙 뛰고 왔는데 다 달러로 가져올 거 아닙니까? 요즘 해외 투어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돌 그룹. 예, 이것도 은근히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다른 거 다 빼고도 그런 것도 가능세가 될 수 그럼 있다라고.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네.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3고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는 종목을 네. 이제 JYP 엔터를 꼽았는데 네. 대표님은 그걸 떠나서 엔터주 자체가 그렇- 그런 상황에서 견디기가 좀 좋다라는 훨씬 좋다라고. 말씀이시고요. 예, 원래 그랬었습니다. 항상 경기 방어적 성격인데 고밸류를 갖지만 그래도 현금으로는 충분히 되는 종목.
이런 쪽에서 평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말이 많았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SM을 또 외국인들이 갑자기 확 사기 시작하면서 확 끌어버렸어요. 또 이런 혹시 차트 한번 보십시오. SM은 또 이수만 SM 차트. 의장에 대한 어떤 그게 아 맞다. 최근에 저도 최근에 안 그 그래도 이제 기사 그거 봤는데. 빠져나간다라고 하니까.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실 누가 수 있을까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SM 같은 경우 이제 이수만 의장이 그 네. 라이크 기획인가요? 네. 라이크 네네네네. 기획이 그 기획에 대해서 수수료 6%를 받아갔어요. 매출의 6%, 매출의 6% 수수료를 받아갔는데 그게 이제 개인 회사거든요. 라이크 네. 기획이. 네. 근데 이제 개인 회사가 그렇게 가져간 게 그동안 이제 매년 그걸 이제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1,000억 정도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그 외국계 펀드 같은 데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회사에서 공시가 나온 것은 라이크 기획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라이크 기획과의 그런 어떤 그 수수료 지급 문제는 중단하는 걸로 검토 중이다. 중단을 검토 중이다. 이제 그럼 거기까지 얘기가 주가에는 나왔죠. 호재 아니에요 그러면? 호재죠. 그 수수료 지급했던 것들이 빠지니까. 근데 이제 근데 왜 빠져? 회사 측에서는 이제 얘기가 네. 나오는 게 이제 그거죠. 그렇게 되면 기획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이크 기획이 여태껏 기획을 잘해서 네. SM을 키워왔는데 네. 이것은 응당한 대가다라는 게 회사 측 주장이고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안 나가도 되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결론 난 건 아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주주들이 건의를 했고 회사 측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 승희 씨가 물었던 거는 이 와중에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삼고 상황 하에서 잘 버티는 쪽. 아까 이제 엔터주는 지금 살펴보셨고, 네. 지금 뭐 BH, 코스모, 신소재 이런 등등도 있었는데 코스모, 신소재 하니까 약간 펄쩍 뛰셨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네. 우리 2부를 갖다가 분절로 올린 그 유튜브의 썸네일이 그거였습니다. 모처럼 움직인 연기금이 뭐 고퍼의 LG엔솔로 산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그거였어요. 그게 또 역할을 했나? 왜 월화 이틀 이렇게 빠지지? 톰과 제리의 저주인가? 아니죠. 그러면 그 유명한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음. 이런 이슈를 다뤘는데 그러면 잠깐 반성하는 의미에서 잠깐만 위해서 아니 솔직히 저렇게 올라간 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격도 뭐 과열 이 앞에까지 들어간 상황 쪽에서 한번 저렇게 조정받는다고 해도 꿈쩍도 안 할 것 같아 느낌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또 그러고 나서 하루 잠깐 수급 흔들리다가 오늘 보니까 뭐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지금 보면은 그래도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어제는 잘 보시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 확 밀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갔어요. 플러스예요. 그래서 지수가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 마이너스 나고 LG에너지솔루션이 1%만 올라도 상승합니다. 시장의 분위기와 주도를 어디가 가져가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총 2위인데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를 한다고 뭐 PR 120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영향력은 넘어가 있죠 이쪽으로 네, 분위기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시장의 그러니까 시장의 역할 그리고 또 지수의 역할과 수급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역할들이 거기서 나오면서 또 이런 것과 비슷하게 지금 선물이 같이 움직여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오늘 선물은 거의 뭐 외국인들이 춤을 추더라고요. 외국인 선물 장난? 네. 오늘 장난 아니었습니다.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오후장에 제가 그냥 아예 모르겠다 하고 가만 둔 이유는 외국인들이 아침에 거의 어제 판 거 다 샀거든요. 한 4,000개, 5,000개까지 들어오면서 또한 2,380선 쫙 하고 올렸다가 거기서 줄줄줄 외국인들 선물 줄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 힘 못 쓰고 이렇게 쭉쭉쭉 밀렸는데 그래도 버티긴 버티더라고요. 버티는데 결국엔 종가로 보세요. 다 팔았어요 또. 있던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디에 장단 맞춰서 춤을 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고 저는 마이너스 나올 줄 알았거든요 시장이. 근데 또 버텨요. 그러네. 그러면 예.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시장이면은 그냥 보고만 있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야, 삼성전자가 저도 어제 오늘 삼성전자 흐름을 보고 삼성전자의 몰락. 예, 몰락. 어제 같은 경우 지수가 삼성전자가 버텨주는데 지수가 빠졌거든요. 김민수 대표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버텨주는데 지수가 빠졌어.
오늘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수가 올랐어. 이것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 영향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LG엔솔이라는 버팀목이 나온 거죠. 자, 오늘 제가 다룰래다 안 다룬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10년 동안 존버했을 때 수익률이에요. 예? 10년 동안 존버했을 버텼을 때. 수익률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익률이 좋아요. 그거 인정합니다. 다들 인정하는 것처럼. 근데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존버했으면 다 손해요. 10년 전 가격이 안 왔다. 10년 갖고는 안 되네요. 10년 갖고 안 된 거죠. 여기서 튀어나온 게 있죠. LG화학, LG엔솔. 2000년 시대가 열린 거예요.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까지 끌어왔고 앞으로는 저는 이제 이 반도체는 퀘스천 마크. 지금까지 끌어온 건 오케이. 앞으로는 퀘스천 마크. 그 사이에 우리가 봤던 경기 사이클 종목들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제자리에 왔다 갔다. 거기서 튀어나온 건 2차 전지.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겠나가 보면 신흥 세력 쪽에 실릴 가능성이 있죠. 아, 사심 없이 방송하려고 하는데 사심이 실리네요. 좀 뭐 들고 있길래. 아, 3점. 3전.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안녕 인사를 구했는데. 특히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삼전이 딱 완전히 그동안 나 형이다라고 딱 있었는데 그 나이 든 사자가 이제 더 이상 역할 못하고 한쪽에서 나 여전히 으르렁 대봤자 아 그래 당신 거기 계셔 그러고 주가는 따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삼성 SDI입니다. SDI. 예. 후발로 딱 자리 잡고 움직이는데 SK 이노베이션을 안 보고 삼성 SDI를 본다는 거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SK 그러니까 같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미국에서 뭐 8개 가까이 이제 공장 짓는다라고 하면서 가장 적극적인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맞는데 그에 버금가려고 열심히 따라가는 게 이제 SK 본이거든요. 근데 이걸 시장에서는 안 쳐줘요. 아직 적자라. 물론 그게 적자긴 한데 근데 어차피 성장 스토리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그런 거 안 봅니다. 성장 앞으로 돈 벌 건데 가서 투자할 건데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예요? 모르겠지. 그냥 팩트를 나열하고 그냥 나중에 상황 정리하려고. 자체가 그렇다. 네. 그 팩트만 보는 거죠. 이걸 네. 시사한다라고 팩트가 지금 이제 삼형제 중에 SK 온만 아직까지 적자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시사하는 바까지 파악하려면 좀 더 그 그리고 결을 이제 봐야 어떻게 보면 된다는 제가 말씀이세요? 파악하는 건 그거예요. 결국 흑자 나면 내년에 원래 하려다가 못했던 물적 분할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꼬리평 붙어 있으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지만 나중엔 온이 결국 독립된 상장할 거니까. 그 불확실성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꼬리표가 아. 달고 있는데 네네. SDI도 솔직히 대형전지 쪽은 그냥 간당간당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대형전지 분리해서 물적 분할할 생각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가는 길을 솔직히 지금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랑 합작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공장 하나. 근데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냥 다 스마트폰 태블릿에 들어가는 노트북 들어가는 이 소형 전지거든요. 그거만 가지고 그러니까 요 그 한 통 외길 장인의 길을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재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셨듯이 SK우는 그런 약점이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같은 3대 셀 메이커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지금 거고요. 제일 뒤쳐졌었고, 자, 올해 초만 하더라도 SDI가 제일 뒤쳐졌었고, 그렇지만 물적 분할 얘기 나왔을 때는 다른 데는 다른 사업부가 있으니까 물적 분할이 가능하지만 SDI는 원래 전지 쪽으로 김민수 대표 얘기한 것처럼 한때는 그게 눈에 안 띄었는데 묵묵히 걸어오고 있네. 그러니까 조금 삼성그룹이고 좀 쳐주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구글이 네. 알파벳이 물적 분할하면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128개요. 아직 희망 잃지 마세요. 카카오도 자회사가 100개가 넘으니까 카카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도 뭐 회사마다 상장하려면 사장님이 100분이 넘으신데 뭐 아직 남았어요. 구글 128개까지의 물적 분할이 가능하다. 구글이 한국처럼 하면 좀 더 할까요?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영어도 안 통하는데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 뭐 그냥 왜 영어에 꼬리를 내세요? 호주 영어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아닙니다. 그 마우이 쪽의 영어를 보면은 진행하시죠. 오늘 안 되겠습니다. 마우이가 호주 쪽이 아니라 저쪽 오늘 이렇게 디테일하세요. 개그 욕심이 생기셔서. 아, 그러셨구나. 예, 예. 마우이 쪽은 제가 봤던 2차 세계대전 영화에 나오는 오늘 일부에서 강영현 이사가 겁을 많이 주고 갔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이죠. 장기적인 관점인데
우리는 또 장기만 갖고는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뭐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서 뭐 다 정리하고 현금 붙들고 그냥 뭐 바닥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은 주식 하시던 분들은 두드리기 나서 못 살아. 뭐라도 해야 되는 거 맞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 이 모든 걸 포커스를 저한테 맞추고 계시는군요. 아니. 예. 그래,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어제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전체는 다 못 보고 이제 인포메이션 시작할 때, 아유, 우리 저 박정현 부장하고 곽상준 지명님, 각도기님 두 분 다 참 내가 안쓰러운 게 하필이면 이 연합 인포메이션 라이브 월요일을 맡으셔가지고 진행을. 금년에 월요일 날 장 오른 날이 없거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들 얘기로는 딱 두 번 있었다고 합니다. 딱 두 번 밖에 있었다. 없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또 각도기 지점장님 안 나오셨을 때고 아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 번이라고 합니다. 네. 참 그렇게 했는데 그래 지금 어쨌거나 뭐 잔잔하게 이렇게 업종별로 종목별로 들어가자면은 이제 또 스토리가 얘기가 확 달라지고 하는 건데 큰 그림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저기 차 소장님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단은 거시적으로 경제 상황이 살아날 조짐이 당분간 안 보이니까. 왜냐하면 연준이 대놓고 지금 경기를 꺾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 난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주택의 렌트 이런 것들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결국 경제는 지금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불안한 건 심리라고 저는 봅니다. 심리가 이렇게 불안할 때는 어느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올해는 특별한 액션을 적극적으로 취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 차 소장님 다운 애매모호한 답변이었어. 자, 어떻게 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아, 그럼에도 저 불구하고 네. 틱돌이 같으면 어떻게 이걸 보릿고개를 넘기실게요? 이 가을 보릿고개를. 주식시장의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심리. 저럴 때는 진짜 딱이 제일 일 같아. 네. 심리입니다. 뭐 그런 두리뭉실한 거 원하시는 거 아니죠? 예.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요즘 종목들 보면서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볼 때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시장을 보면서. 왜요? 이렇게 싼 종목도 있네. 이런 분위기. 이렇게 싼 네. 종목도 있네. 솔직히 저희가 뭐 몇몇 얘기하는 뭐 LG에너지 솔루션부터 몇 개 안 되는 회사들 이거 빼고 나면은 나머지 종목들 진짜 처참합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네. 예. 뭐 아니 회사가 적잖아? 미국도 그런 종목들 많아. 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보고 있으면 좀 이렇게까지 싶은 종목들 많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기도 그러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한국 증시는 그래도 제조업 기반의 이런 나라에서 뭐 물론 사이클이 있겠죠. 사이클이 이제 이게 핵심인데 사이클이 만약에 이게 진짜 경기 침체로 가서 저희가 어차피 실물 경제가 반영되는 것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까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더 싸질 수 있다. 그러니까 PR 지금 5배밖에 안 돼? 이거 우리 늑대 날라님 표현 참 누추한 종목들 널려 있죠. 예. 누추하다 내지는 남루한 종목들. 야, 주옥 같은 단어들 많이 나오네요. 네. 이게 다 시청자분들의 이게 브라이트하고 내공이시지. 예, 양지에 계셔서 그렇습니다. 양지사. 사라고? 양지 안사입니다. 양지사가 아니라 양지 안사입니다. 예. 근데 이런 양지는 끓이면 맛있어요. 와, 죄송합니다. 저희 다시 돌아갈게요. 저희 끝도 없이. 조금 약했어요. 이런 거. 예, 그럴게요. 저희가 네. 지금까지 차영주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다가 약간씩 내려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양지는 돈가스용이 맞아요. 괜히 끓였다. 실수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물가 관련된 지표 가지고 피크아웃이다 가지고는 시장이 아직 꿈쩍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어차피 지금 물가가 그래서 피크아웃이다 그러면 연준이 일단 그러면 스톱은 하겠죠. 뭐 금리를 그러면은 시장에서 반응은 더 오르진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시장 반응들이 우와 하고 나올까요? 그 수준이 어딘지 아직 모르는데. 그럼 거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그럼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경기 상황들이 지금 뭐 얕은 침체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전저점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전저점은 심각하게 깨지는 않을 것이다. 뭐 여기서 원하던 박스권을 그릴 것이다. 한국 시장은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가면은 대차게 움직이고 그래서 저점 확인 딱 하고 거기서 뭔가의 스마트 머니 새로운 머니 확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움직이는 게 한국 시장이지 그렇게 어정쩡한 거 안 보입니다. 한국 시장은.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은 PR 5배가 진짜 PR 3배 가요. 근데 어디가 하소연을 합니까? 아니 이렇게 싼데 근데 PR 5배 산 내가 바보가 돼요. 잘못하게 되면. 이런 좀 누추한 종목이다 싶어서 좀 들어갔다가 진짜 남루해지네. 남루하다가 험불해져요 이제. 한번. 네. 이런 현상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가정을 잠깐 뭐 일부에 좀 험악했으니까 좀 이제 좀 완화된 쪽으로 가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사야겠는데요. 네. 그런 걸 감수하고도 어차피 지금 투자는 그렇다고 뭐 저희가 3개월 뒤에 내 수익률 올해 연말까지 얼마 벌어야 되겠어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뭐 저 틱돌이 하는 사람이나 그렇고 짤짤이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장기로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때는 주식 뭐 사봐도 되겠지만 저는 안 살. 행간을 잘 저는 들으셔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여러분. 리오프닝에서 여행주 굉장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네네. 괜찮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단체 관광객 40% 일본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10월 달부터 일본 관광객 푼다라고 하고 몇 가지 제가 보는 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누가 하니까 어떤 분이 진짜로 여행 가려고 10월 달 비행기표를 구하려고 하니까 황금 시간대는 비행기표가 없어요. 이미 10월 달에 이제 그 비자 풀릴 걸로 보고 지금 이제 비자 받아야 되니까 비자 때문에 못 나가서 이제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보고 놀란 게 뭐냐면 그 명동에서 인천공항 가는 그 갈색 버스, 그 공항버스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내국인용이 아니라 저는 그 외국인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 명동까지 오는 거고 거기 한참 그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그 명동역 앞에 트렁크가 줄 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 못 태우고 거의 5분, 10분마다 그 차가 다녔어요. 근데 지금 그 차가 재개돼서 다니고 있어요. 다시 네, 운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동네에서도 이제 인천공항 가는 버스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지금 2대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10분 단위로 다니는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업계에서 외국인들을 태워 실을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늘어난 상황이고 이제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도 푼다는 얘기가 나오면 저는 항공사보다는 여행, 카지노 이런 쪽들이 지금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가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는 이 현상을 보고 들어가는 이게 기대감이 아니라 보고 들어간다라고 저는 좀 현상을 네, 봐라. 좀 보고 싶은 하나투어는 아주 48,000원 근방에서 잘 다졌네. 그러니까. 그리고 막 돌려 세웠네. 지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 빠지는 장에서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소장님은 현상을 바라라고 조언해 주셨고 대표님은 아까 저희 들어가면서 시장의 분위기와 주도를 가져가는 게 뭔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저희 길게 얘기했는데 엑기스를 잘 오, 뽑아내네요. 야. 저희 2부 초반에 네. 그러니까 와, 저는 이건 기억하고 승리하고 같은 있습니다. 얘기를. 승리 아나운서는 저렇게 엑기스를 뽑아내는데 네. 저희는 먹는 얘기만 아니 하고. 우리가 아니라 소장님은 소장님은 더 좋은 걸 뽑아내시죠. 소장님은 좋은 화를 뽑아내시죠. 죄송합니다. 둘이 합이 제일 잘 맞을 때가 나 놀릴 때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네.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누가 뭐래도 시장의 분위기와 주도를 최근에 가장 많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저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태조 이방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분위기가 어떤지 조금 뭔가 복습 AS 차원에서 한번 짚어볼까 싶거든요. 네, 이게 태조 이방원이 이제 한때 시세를 막 타고 가다가 또 이렇게 보통 이런 시세를 타고 물론 이제 여기에 어떤 모멘텀으로 갔느냐라고 하게 되면 가장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 네. 여기에 그러니까 가장 주가 고점이었을 때랑 영국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하고 딱 비교해 보세요.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들이 강하면서 특히 유가보다도 LNG 쪽에 더 많이 영향을 끼쳤더라고요. 가면서 거기서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단기 고점 만들고 밀렸거든요. 근데 방산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뭐 무슨 이야기예요? 두산 두산에서 지분을 팔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저이방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태저이방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 이미 그게 올라갔던 현상이 눈에 띈 거죠. 올라간 현상을 보고 태저이방원이라는 단어를 어떤 정말 명석하신 분이 만들어낸 게 이제 언론에 회자되기 시작했고 그게 한 달 가까이 됐죠. 그러면서 처음에 그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던 게 올라가니까 예기적 현상이 일어난 거죠. 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저기 편승해야 되겠다. 주가는 불안한데 태저이방원은 꿋꿋하다. 보니까 다 스토리도 있다. 따라 붙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꺾였고 현대비포스는 꺾이고 끝까지 가던 금양도 꺾이고 어떤 험악한 모습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저이방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꺾이는 강도가 좀 세요. 제 느낌은. 그래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시 갈지 어쩔지는 재료에 따라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제가 왜 에너지 얘기를 드렸냐면은 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밀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촉발이 돼서 이제 가격이 내렸어요.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었을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고요. 원인을 보게 되면 가장 보통 보면 어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수요는 가변적이죠. 예. 공급은 약간 일정한 상황들이 됩니다. 근데 이게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밀렸나요? 공급은 지금 늘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쪽은. 이제 막 뭐 저 멕시코만 시추하고 허가 뭐 최근 근래 뭐 10년 동안 가장 많이 허가해줬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미국은 이제 보니까 이거 팔면 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ESG를 무시하고 지금 거기 들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수요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는 이제 재고 어느 만큼 쌓았다. 근데 만약 이번에 유럽에서 겨울이 혹독하다. 재고 이거 갖고 될까요? 그리고 또 아직 안 가봤습니다. 이게 재고가 85% 90% 쌓여 있다고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또 거기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경기 침체죠. 예. 이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수요에 따라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끌어내린 이유인데 예. 근데 반대로 가장 안정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 공급 불확실성, 공급 쪽은 여전히 공급 라인들은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또 움직입니다. 또 움직인다. 네, 또 움직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90%입니다. 그러면 또 고민하겠죠. 물가 못 잡습니다 또. 그러니까. 네. 저기 뭐야. 벨라로님 그러신데 저도 사실 네. 좀 궁금했고. 라바트. 언제까지 가나요 그러시냐? 예. 그냥 뭐 태조 이방원 하듯이 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뭐 한 만들어 보지. 로봇. 뭐 될것 같은데요? 오토모빌리티 뭐. 오, 뭔가 한다고 될 것 같으시죠? 희망을 죄송합니다. 주셨다가 이렇게. 아우 창피하다. 아닌데. 되게 방금 되게 순수한 눈빛으로 뭔가 지적인 탐구가 아주 뭐 이렇게 쫙 올라가는 아주 멋있으셨습니다. 줄리엣은 진짜 나오기 어렵다. 줄리엣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렵네. 네. 머리 살짝 돌려봤는데 안 되네. 안 되네.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로봇은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왜 또 지난주엔가에 한번 또 소장님하고 다음에 로봇을 봐야 된다 얘기하면서 또 약간 뭔가를 막 던지다 보니까 근데 뭐 로보나 로보3 뭐 이런 거 로보티즈 이런 거는 로보티즈는 아니다만 이게 로짜 중에도 가는 놈 있고 완전 쭉 뻗어갖고 못 움직이는 놈 있고 이거 로짜 있다고 아무나 잡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렇죠. 핵심이 있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일단 결국 핵심은 로봇에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쪽이다 보니까 예. 원가에 한 30-40% 들어가는 게 어디냐.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 말씀드렸는데 감속기다. 감속기다. 기어드 모터 얘기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다 역방향, 순방향 이거 차 얘기하면서 소장님은 감속기 관심 없어 그냥 요리 만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주문하셔- 힘조절 이게 감속기인데. 감속기인가? 네, 이게 감속기죠. 전 굽을 때 이거 그렇죠. 후라이팬 이거 이 타- 후라이팬을 스냅이 쫙. 뒤집을 때 감속기죠. 이게 착 멈출 때 갈아 올리는. 이게 오케이. 핵심입니다. 소장님은 그래서 필요하신 거예요. 저는 필요합니다. 로봇은 못 먹더라도 로봇이 안 먹어요. 로봇은 안 먹어요. 로봇이 만드는 걸 먹지. 로봇이 먹여주니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중요한 산업인데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ETF 때문에 그래요. ETF? 네. 만들어요. 저희가 작년 이맘쯤입니다. 메타버스 ETF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기관 하나 설정하니까 자금이 막 몰렸어요. 그러면 설정한 거 더 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왜 이렇게 돈이 몰려? 야, 우리도 출시해. 예.
또 옆에서 또 출시해요. 돈 벌리죠.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메가타버스 ETF를 한번 요때부터 작년 딱 요맘때였습니다. 요때부터 한 11월, 12월 때까지 또 쫙 움직였던 이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수급도 이제 같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핵심을 봐야 된다.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감속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지금 SP G라는 회사가 뭐 이미 글쎄. 다 얘기했는데 뭐 벌써 뭐 채팅방에서 뭐 다 SPG 언급하시네. 예, 이 회사가 벌써 이제 국산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던 거 다 대체해서 특히 HSD라는 일본 회사가 있는데 이쪽 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협동 로봇 쪽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은 5kg짜리 되게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밥 만들어주는 기계 이런 것들 5kg? 예, 5kg 인정. 들 수 있으시죠? 아니 5kg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5kg짜리가 아니라 아, 나를 5kg 더 찌워준다. 5kg를 만들어 준다. 예. 네. 그런 이제 5kg짜리는 로봇이라기보다 약간 서비스 로봇 쪽 가도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입력만 어떻게 잘하게 되면 모든 다양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나눈 이게 이제 뭐 물론 단기적으로 ETF 때문에 한번 또 뭔가 팍 움직이다가 이렇게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산업은 바꿉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인구 절벽인 나라에서 또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되는데 아, 참 가슴 아픈 얘기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로봇의 중요도와 나중에 이제 강아지 끌고 이제 산책하는 게 로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산업은 커질 것 같아요. 근데 단기 수급은 ETF 설정해서 막 그럴 때 막 폭발한 종목도 막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조심하시고요. 일단 챙기셨다가 또 다시 타이밍은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톰과 제리 두 분 다시 만나는 거는 또 이제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이면은 이제 FMC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이틀 이제 장을 겪고 나서 조금 더 이제 방향성이 뚜렷해지면은 금요일 날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